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시 독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한테 시를 독해해봐라 라고 하면 무조건 상징적인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되면서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막 노력들을 해요. 얘네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 본질로 보았을 때 이 형상성이라는 측면과 함축성이라는 측면은 매우 중요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얘네들이 결코 첫 번째 순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를 독해할 때 어떠한 순서로 진행을 해야 하느냐? 무조건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시라는 것은 다른 문학 갈래와는 좀 다르게 연과 행의 구분이 있고요. 문장 내에서 어순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킨다거나 문장 성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죠. 그러므로 연과 행을 재배열하고 문장을 재구성하여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무조건 첫 번째 연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술과 이미지는 대응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요. 최근 수능의 경향으로 보자면 이 진술과 이미지는 선택지를 통해서 대응을 시켜주면 됩니다. 우리 24년 6월 모평에 출제됐었던 조지훈 시인의 맹세라는 작품을 통해서 예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만약에 문장의 재구성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체, 두 번째, 행동, 정서, 태도 위주로 구성한다. 한번 볼게요.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주체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대체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일단 한번 행동을 보겠습니다. 바위를 안고 있고요. 정서 태도를 볼까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죠. 어찌할 것인가 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어조도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보셔야 됩니다. 주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부분은 화자의 정서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나라는 존재는요,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가슴이 뜨거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도대체 어찌할 수가 없어 하고 있죠. 일단 여기까지 파악이 우선시 되셔야 하는 겁니다. 싸늘한 바위의 뜻이 무엇이냐, 가슴이 뜨겁다라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들은 2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하자면 바위라는 대상은 싸늘한 상태이군 이라고 이렇게 정보를 나누어 주시는 것도 나중에 문제를 풀기에 훨씬 수월할 겁니다. 다음 거를 보면요, 2년과 3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잎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라고 했죠. 그러니까 2년과 3년을 묶어서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요. 행동이 나옵니다. 입을 맞추겠다, 불어넣겠다, 죽어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주체부터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죠.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겠다, 마지막 한 방울의 피마저 불어넣겠다,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대상의 속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꽃송이는 현재 어둠 속에서 창백한 상태에 놓여 있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춘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해돋는 아침에 죽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2차적인 문제로 넘어갑시다. 우선 이렇게 문장을 재구성해서 시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진술의 의미를 파악해 주는 게 선행되셔야 합니다. 계속 보여드릴게요. 4연, 5연이 역시 내용이 같이 갑니다. 다 잃고라도 먼 훗날까지, 다시 죽을 날까지 눈부신 모습 앞에 나는 울어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얘가 전부인 겁니다. 나는 임의 손길 앞에 울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울 것이냐면 다 잃고라도 먼 훗날까지, 다시 죽을 날까지 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 더 가본다면 임의 속성은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이 아픈 가락을 이미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6, 7, 8년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 얘는 6년에서 한번 끊고 7년, 8년 따로 가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6, 7, 8년을 한꺼번에 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단 나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내가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라고 표현했으니까 지니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는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임을 위한 자랑과 선물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보인 거죠. 하지만 피리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나무로 만든 피리는 가지고 있죠. 아까처럼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피리라는 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피리라는 대상은요, 대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이 대나무는 역시 무엇이냐?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인 거죠. 그 대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얘의 의미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봅시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진술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리에서 지금 가락이 흘러나오는데요. 그것을 흐느끼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프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구천의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라고 했지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까지 사무칩니다. 그것을 임은 듣는가라고 물어봤는데 결국 정리해본다면 이미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또 임의 속성을 알 수 있네요. 구천의 사무침을 임을 듣는가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임은 구천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지막입니다. 다 있고라도 까지라는 구조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구조랑 상당히 유사하죠.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리야, 얘가 핵심이네요. 못 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다면 나는 임을 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잊을 수 없냐면요, 다 잊고라도 수치되는 날까지, 제가 될 때까지도 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본다면 역시 이 어조에서 화자의 정서 잡을 수 있으니까 가볼까요? 그것을 어이하리야 라고 했으니 어찌 할 수가 없다, 나의 의지로 될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일 거고요. 나는 울어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님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울고 있죠. 이게 시의 내용의 끝입니다. 수능 현대시를 독해한다라는 것을 사실 이렇게 진술의 의미를 재구성해 볼 수 있겠느냐, 진술의 1차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얘를 가지고 충분히 문제가 풀릴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6월 모평에 나왔었던 문제들인데요. 답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우리 이렇다면 이 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정리해놨던 것들을 모아놨거든요. 바위, 꽃송이, 피리, 임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양면성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앞에서 이들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셔도 양면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니죠. 정답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아픈 가락이라는 구절의 의미였는데요. 우리 피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럼 볼까요? 의로운 사람들이죠. 이들이 보여준 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피를 흘렸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흘린 피, 그것을 의로운 사람들의 희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상당히 잘 어울리죠. 서름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흐느낀다, 그리고 아픈 가락이라고 했으므로 나름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킬러 문항으로 욕을 좀 먹었었던 것이고 정답이 5번이었는데요. 이게 나에서 너무 설명이 틀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해설들은 나를 가지고 풀고 가는 맞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와 관련된 선택지도 틀린 것 같아요. 우선 붉은 마음을 바쳐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죄가 될 때까지 나는 님을 잊을 수 없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붉은 마음을 바친다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저한테는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몸과 마음을 바친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렇게 본다면 또 시비를 걸 수 없나? 그냥 넘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뒤를 봤더니 임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이 시에서 계속 핵심이 되는 것은 뭐였냐면 임을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운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이 거룩한 님을 부른다라는 행위가 임을 기다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임을 부른다라는 행위는 단순한 추모의 의미일 수도 있고 그를 기린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른다가 기다림으로 바로 치환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모라는 느낌으로 이 선택지를 보게 될긴 할 겁니다만, 제 생각에는 임을 잊을 수 없다, 임을 부른다, 이게 끝이기 때문에 임을 기다린다라는 게 틀린 말로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 독해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해드린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체를 기준으로 주체의 행동, 주체의 정서, 태도를 위주로 문장을 재구성해드린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보여만 드렸는데 그것들로 충분히 문제가 풀린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축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 1번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1번도 모른 채 2번을 하려고 하니 시가 어려운 겁니다. 분명히 문제를 풀 때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여지를 선택지들에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답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1번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번에 대한 연습 이전에 반드시 1번을 먼저 연습하셔서 수능에서 그냥 쉽게 풀라고 던져주는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도록 연습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